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의 김대원 센터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복지 현장에서 33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지난번 방송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뭐 저렇게까지 하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누구도 이렇게 돌봄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반항, 돌발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케어하려면 남다른 그런 애정과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뭐 저렇게까지 해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아이들을 또 우리가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33년간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그 소회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때는 어느 때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저는 사실 후배 사회복지사, 후배 상담사, 네. 후배 교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일해 주시는 게 가장 보람되고 기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선배 상담사, 선배 사회복지사, 선배 교사였던 분들께 좋은 따뜻한 마음을 잘 받았고 그 덕분에 요만큼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후배 선생님들께 흘러갈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 따뜻한 사랑으로 자존감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좋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함께 나쁜 거는 끊어지고 좋은 것들은 연결되고 이러는 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33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도 이제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아이들의 가슴의 언어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경험을 이제 강의로 풀어내시거나 또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풀어내실 때 보면 그저 이론에 입각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되거든요. 정말 감동이 오거든요. 네. 우리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시면은 더 이제 감동이 될 텐데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로 어떤 강의 하세요? 네, 저는 2011년부터 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네, 집중적으로 네, 하고 네. 있고요. 그거랑 연결돼서 뭐 인권 교육 그리고 네. 인성 교육. 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인성 교육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도박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이렇게 네. 음란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거지만 그래도 학교 폭력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강의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거라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 촉법소년의 네, 연령을 네, 낮추는 네, 것에 네.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학교 폭력하고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는 학교 폭력 관련돼서 네.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학생 연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그 앞에 다른 강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과 교사 강의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나무에는 이제 새로운 싹이 돋고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계절이죠. 이제 3, 4월인데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막연한 걱정도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걱정되고 또 아이들도 걱정되는데 특히 이제 왕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센터장님의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들으면 좋을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 얘기를 지난번
주제하고 함께 연결해서 좀 네. 풀어가고 싶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 수업이 네.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태블릿이라든지 laptop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일방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쌍방이 어려워요. 그 얘기는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너무 놀고 싶고 너무 친해지고 네. 싶고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먼저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하다가 저 아이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데 그거를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야 너 틀렸어 왜 만졌어 이렇게 했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맞아요.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연하게 아 내가 하는 행동들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를 친구가 싫어하면 계속 싫어해서 밥도 같이 안 먹으면 어떡하지 급식실 갈 때도 같이 안 가면 네. 어떡하지 네. 나 혼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항상 있는데 네. 그렇다고 친해지는 방법들은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데에서 오는 이 왕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합니다. 저는 너무 슬픈 게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은 살렸지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사이버 폭력이 맞아요. 많아지도록 네, 맞아요. 피해도 많아지고 가해도 많아지는 네. 그런 사회 문제도 야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슬픈 맞습니다.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나누고 네. 싶었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2023년, 2023년, 2024년 1년 사이에 뭐 2.5% 이상 사이버 이렇게 폭력이 늘어나고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또 그럴 텐데 센터장님이 계시는 가정형 위센터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인 이제 사랑나무에도 좀 이렇게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아이들이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부터는 입소하는 학생들의 많은 경우가 학교 폭력, 교권 침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 폭력의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 아동 학대, 가정 네, 폭력을 네, 경험한 네. 친구들이 폭력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친구들에게도 학교 폭력으로 편하게 확 나가는 것들, 선생님들께도 교권 침해로 예의 없게 하는 것들 네.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폭력이 가장 위험하니까 네. 제일 많이 입소 의뢰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폭력성 언어를 그대로 아이가 쓰고 있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센터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휴대폰을 쓰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갖다가 다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네.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적응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센터 안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 적응하고 있나요, 애들이? 네, 저희가 센터 안에 있는 수납장을 보면 네. 아마 박사님 오셨다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보드 게임, 레고, 뭐 블럭 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아이들의 반응해주는 어른들이 30명이나 계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심할 겨를이 없고 네. 계속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돌고 그리고 시간마다 보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활동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 어저께도 공기 토너먼트가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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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네. 아이들 공기에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주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네. 핸드폰에서 게임하다가 맨날 싸워서 욕하고 막 이러는 거 너무 힘든데 친구한테 공개하는 방법 알려줬더니 친구가 배워가는 과정들 보니까 자기도 만족도 네. 행복하고 기여하는 것들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자꾸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해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각각의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좋은 피드백으로 함께 하니까 학생들이 2주가 저희 초기 적응 기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초기 적응 기간 2주를 예를 들어서
와서 일주일 지내보고 금요일 저녁에 가정기관을 했다가 그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와요. 네, 근데 네, 네. 우리 아이들은 또 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 없이 인터넷 게임 없이 일주일을 잘 재밌게 지냈으니까 네. 좋았으니까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주를 지내보고 그 다음번 2주는 또 더 재미있으니까 네, 네. 심심하다 뭐 이런 거 없이 너 또 갈래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간혹가다 그 금단 증상이 있어서 안 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으로 있을 정신적으로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간혹 엄마 나 일주일은 그래도 버텼는데 네, 내가 네. 이번 주 일주일은 또 못 버틸 것 같아. 나 안 가고 싶어. 이럴 때 어. 여기서 필요한 게 단호한 사랑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것처럼 인자할 때는 인자하더라도 단호할 땐 단호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빨리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결정하시고 아니 네, 네. 그래도 한번 가보자. 너가 약속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주를 또 경험하게 하고 그 2주가 또 재밌어지고 또 한 달을 경험하게 해보고 또 3달을 경험하게 해보면 아이들이 그것 없이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했었던 우리 귀한 사례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이 친구는 외국에서 오신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네. 남학생이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ADHD가 심각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야한 동영상, 네, 네, 네. 과몰입된 네, 것 네, 때문에 네.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심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네.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데 이 친구는 막 폭발만 하면 주변에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네, 네. 폭발 한번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는 15시간 게임 속에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누워서 네. 있고 그러니까 센터에 오는 게 당연히 싫었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센터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대학생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나무의 선생님들 사랑 선생님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네. 꼬마 학교 선생님들은 꼬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간쓸게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수시로 함께하고 잠잘 때 꿈나라 갈 때까지 책 읽어주면서 침대에서 같이 좋은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매일마다가 행복하니까 이 아이가 3달 저희 센터에서 저희가 입소하면 3달이 기본이거든요. 네, 네. 3달 있다가 퇴소를 했는데 퇴소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소장님, 우리 센터에 먼저 퇴소한 선배님 중에서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지금 양궁 국가대표인데 제가 작년인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누나처럼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오면은 소장님께 배드민턴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놀러 와도 될까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센터는 아무나 못 놀러 옵니다. 학생들이 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원래 학교에 가서 원적교에 가서 잘 이행했을 때 네, 네. 놀러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하고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때 또 놀러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때 한번 보자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사후 관리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하는데요. 한 달 만에 전화했을 때 2달 만에 3달 만에 그리고 지금 8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지난주에도 통화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1시간 반을 자전거 타고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 특성화 학교로 갔어요. 전학을. 네, 네. 그래서 그곳에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서 자전거 운전하고 가서 학교에 가서 거기서 배드민턴을 7시간 정도씩 밤늦게까지 네, 네. 그렇게 하고 야.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소장님 이제 하루에 핸드폰은 30분도 못 봐요. 너무 바빠졌어요. 네. 너무 바빠져서 네.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터넷 게임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대요. 네. 자기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대해서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을 학교 원조교
전학간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도와주고 코치님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네, 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빠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아. 정도로 아이들이 방향만 틀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먹어보기만 해보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에 몰입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할 게 없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센터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더 즐겁고 조금은 덜 재미있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니까는 뭐 외롭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랑나무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맞습니다. 이거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여기서 이제 사랑나무 안에서 교육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네. 중학교 이상 이제 남자 가정유기센터, 이제 여학생 가정유기센터는 소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생활만 이제 여기 와서 한다. 이제 이걸 이제 맞습니다. 구분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질문드렸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케어를 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아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내잘 실천 운동이라고 센터에서는 내잘 실천 네, 운동. 네 개의 잘, 네, 네. 내잘 실천 운동을 네.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 네 가지가 잘 해결이 되면 그래도 부모님하고 떨어지기가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첫날 밤에 잠자는 것부터가 집이 아닌 곳에서 자야 되니까 아이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 잠자리에 다 옆에 가서 책을 읽어주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두렵지 않게 꿈나라로 네.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몽 없이 잠자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잘 먹이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가 다 다른 반찬이 나와요. 네. 한 번도 점심에 먹었던 국이 저녁에 나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굉장히 이 조리장님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걸 잘 영양에 맞춰가지고 네. 음식으로 일단은 아. 혼을 빼놔요. 너무 맛있게.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조리장님 나중에 식당 차리면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네, 우리 네. 대학생 되고 센터 밥 못 아. 먹게 되는 상급 학교에 가면 중학생 되면 이제 또 못 먹으니까 그러면 조리장님한테 놀러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식을 정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재료 비싼 걸 쓰는 게 아니라 네. 정성을 담아서 네, 네.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셔요. 사랑을 많이 담아서.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슬프지만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네, 피해 학생들이 네. 많은 편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음식을 잘 못 먹다가 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아이가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아, 말이냐면 네. 부모님들께서 네. 외부에서 시켜만 드시지 한 번도 조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근데 초등학생인데 그런 경우는 몇 끼가 시켜서 먹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집에 수저 젓가락이 네, 없고 네. 그릇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당신들이 술 드시고 반주하거나 그러실 때 좋은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고 짜고 익숙해진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센터에 왔을 때 아이들이 안 먹어봤었던 애들 반찬들 그거 보면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입맛이 아이들 입맛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네, 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들을 애들이 이제 짜서 매워서 못 먹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서 네, 네, 네. 이제
설명해드리고 너무 어려워하면 저희가 당분간은 반찬 지원해드릴게요. 이래서 어. 금요일 날 가정기가 할 때 반찬을 야. 도시락을 싸서 네.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오셔서 네. 센터 안에서 네, 네, 조리장님하고 옆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조리법을 배우세요. 네. 레시피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저희 센터는 사실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니까 네. 그래도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1학년 학생들도 와서 네. 네, 잘 지내고 그럽니다. 네, 네.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내가 아주 질문거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질문거리를 미리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냐면 네, 이거 부모님들 교육도 저절로 되는구나 그냥.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아무리 이 사랑나무 센터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애정으로 돌본다 하더라도 또 가정에 돌아가서 원부모들을 만났을 때에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교육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른들이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양육하는 방법들 음식이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만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데 가장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가정의 변화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5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네.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솥에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대원아, 뭐 제 이름은 네, 대원이지만 네. 그 아이라고 네, 네. 치셨을 때 대원아 왜 밥 냄새를 맡아? 그랬더니 소장님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아침에 먹었던 밥이 아니라 왜 새 밥이 있지요? 이러는 거에서 새 밥인데 왜 이상할까? 그랬더니 밥을 한 번에 하면 여러 번 먹어야죠. 이래서 알아봤더니 이 친구네 가정은 25인용 밥솥을 어디 사가지고 네. 밥을 가득 해가지고 이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형이랑 이 친구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밥솥에 가득한 밥을 25인용을 다 먹을 때까지는 그걸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밥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생기거나 네. 물이 생겨서 그럼에도 그걸 다 먹어야지 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였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을 데려다가 이제 모셔다가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가르쳐 드리면서 일단은 밥솥을 6인용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밥을 해서 먹여보고 네, 네. 요렇게 바뀌니까 아이가 이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밥 냄새 맡는 거 싫어하는 이런 거 없이 새 밥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이 맛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지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변비가 심했어요. 다른 아이였는데 네. 변비가 심한 아이를 이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생을 하셨던 그 아이의 경우는 이 반찬들을 뭐 어떤 거 위주 식이섬유 위주로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모님들에게 가르치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말로 그 25인승 밥솥을 6인용 네. 밥솥으로 네, 바꾼 네. 그 가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늘 부모님들 강의할 때마다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고 들려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말 뭐 부모님들이든 아이들이든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부분들 참 진짜 참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센터장님의 33년간 이 길을 지켜오셨는데 앞으로 이후에 어떤 삶에 또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좀 지는 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안에 그 18명의 대학생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이 중에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군필자들이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군에 들어갔을 때에 선임들이
계승되어져 있던 것들을 잘 했다가 밑에 후임에게 잘 네. 계승하고 가는 것들. 그래서 자기는 제대했지만 그 부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우리 센터도 맞구나. 우리 저 위에 선배님들이 선배 어른들이 우리를 잘 키우고 좋은 사회복지사, 좋은 상담사, 좋은 교사들로 좋은 어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사랑나무에 일하는 우리 상담 실장님과 우리 8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꿈 선생님들, 꿈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아이들에게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네.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김디원 센터장님을 종신 센터장님으로 예,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세대 교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이제 새로운 일꾼들과 또 경륜이 많은 분들의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 세대 교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에게 좀 귀감으로 롤모델을 좀 남아주시고 또 여전히 이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로부터 그 돌봄을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시는 그 일이 정말 날마다의 삶의 만족감으로 기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연속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더 좋은 말씀 준비하셔서 또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 김대원 센터장님께서 2주 연속 가정형 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가정형 위센터를 어떤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 좋은 사례 중심으로 감동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